네, 안녕하세요. 바이낸스 연구소입니다. 네, 이제 추석이 끝나서 이제 방송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금리 드디어 내려온다. 돌아온 비트코인 투자자. 저희가 계속 9월 달에 누누이 얘기했었잖아요. 이제 9월 19일 날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연준이 베이비 컷을 하느냐 빅 컷을 하느냐, 그러니까 0.25포인트 25포인트를 인하를 하느냐 50bp를 인하를 하느냐, 이게 가장 큰 관건이었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비트코인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금리가 아무래도 크게 내려오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연준이 빅 컷을 한 것은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을 포함한 위험 자산을 지지해서 사이클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라고 코인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의 향후 가격 전망은 또 밝다고 봅니다. 코인글래스 데이터에 따르면은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에 베팅한 투자자들, 다시 말해서 하락이죠. 숏 포지션을 잡고 있었던 포지션이 청산이 됐어요. 7,894만 달러의 포지션 청산됐어요. 떨어질 거라고 걸고 있었던 거죠. 이 사람들이 청산되면서 이제 하방 압력은 많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새벽 3시에 금리가 50bp 내려가면서 2년 6개월 만에 고금리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금리 인하기가 시작된다는 기대감에 우리 가상화폐 시장도 들썩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봅시다. 오늘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비트코인이 달러 기준으로 62,000달러, 이제 업비트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봅시다. 8,300만 원이네요. 오늘 지금 현재 가격으로. 네, 그래서 예전에 이달 초에는 이제 9월 초였죠. 9월 초에는 53,000달러까지 빠르게 후퇴했었지만 이 장이 빠르게 회복하면서 62,000달러까지 왔습니다. 이제 8만 달러 중반까지 왔고, 시장이 0.5포인트 빅컷을 했기 때문에 이 시장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 시장도 아무래도 금리가 내려가면은 긍정적으로 이제 반응을 보일 거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이제 점차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0.5포인트 인하하고 향후 올해 2번 정도 더 내릴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할 때 70포인트, 70bp, 뭐 100bp 정도 내릴 수 있다. 그러면은 기준금리가 1% 정도 더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2.5포인트에서 3포인트 정도까지, 3%까지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은행에 돈이 몰리는 것보다 투자 자산에 돈이 많이 몰릴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예, 가상 자산에 이제 탈중앙화를 표방하고 있지만 그래도 현재 가상 자산의 비트코인 시총 1위, 그리고 시총이 이더리움이죠. 이것 같은 경우는 글로벌 매크로랑 동화돼서 움직이고 있어요. 전 세계 금융시장이랑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사실 위험 자산으로 분류된 만큼은 금리가 내려갈 경우에 이제 위험 자산으로는 추가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방증하듯이 지난주부터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ETF죠. 현물 상장지수, 여기에 자금이 쭉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저희가 계속 기사를 올렸잖아요. 계속 이제 가게 돈이 들어오고 있다. 왜냐하면 빅컷을 하게 되면은 위험 자산에 돈이 몰리니까요. 이제 다음 뉴스 한번 볼게요. 자, 미국 금리 빅컷에도 달러의 가치는 올라가고 아시아 주요 통화는 약세를 보이고 있다. 엔화의 약세 속 일본 니케이 2%대 상승, 반도체 악재 코스피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봤었을 때 코스피가 떨어진다? 나의 자산이 녹고 있다? 뭐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는 임금이 줄어들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미국에 있는 자산이 증가하고 달러가 올라가면은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달러 자산이 올라가면.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 받는 임금이 줄어들지 않지만 명목적 임금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해야 할 때 뭐 달러에 투자를 한다든지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한다든지 더 나아가서는 비트코인에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입지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주요 통화는 약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봅시다. 여기요. 아시아 주요 통화 약세. 이거 다시 말해서 한국의 경쟁력이 자체가 떨어진다는 걸 뜻하거든요. 이번에 그 금리 인하를 했잖아요. B컷으로. B컷을 시작으로 향후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 했어요. 연준에서. 올해 향후 2번 더 있거든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은 유로화, 엔화 등 6개의 주요 통화 가치에 대비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이날 0.595일은 101,191 수준으로 움직이고 있다. 자, 그리고 금리 인하 폭을 두고서 이제 막판에 0.25% 그러니까 25bp를 인하를 하는지 50bp를 인하를 두고 내리긴 확실히 내릴 건데 조금 내리느냐 많이 내리느냐 박빙이었었거든요. 사실 뭐 56%, 55% 퍼센테이지겠고 전망을 계속 반반이었어요. 하지만 결국 연준에서는 50bp를 낮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연내에 최소 50, 최대 100bp 정도 추가 금리 인하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제 계속 새벽 2시까지 일어나면서 라이브로 보고 있었거든요. 금리 인하가 떨어지면은 금액의 향방은 어디로 갈 것인지 이걸 본다고. 그래서 어젯밤에 새벽에 잠이 사실 잘 안 왔어요. 이걸 계속 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침에 이 반응 때문에 여러 기사들을 많이 쏟아냈어요. 코메르츠 방크 리서치라는 곳에서는 첫 금리 인하 폭이 예상보다 컸지만 파월 의장이 공격적 금리 인하를 서두지 않겠다라고 밝혔다고 해석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급하게 내렸지만 앞으로는 서서히 뭐 0.25, 뭐 25bp 이런 식으로 내리겠다. 천천히 2번 정도 내리겠다. 그렇게 되면 50bp를 내릴 것이고, 만약에 50bp씩 2번 내리게 되면 100bp를 내리게 됐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기준금리가 1% 정도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준금리가 1% 인하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숨통이 좀 트일 거거든요. 그럼 돈이 전체적으로 좀 흐르고, 이 돈들은 위험한 이제 투자 시장으로 들어올 거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금리가 떨어지고 이제 향후 10월달, 11월달 2번 더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비트코인의 가격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올해가 이제 곧 이제 다음 주 일주일 지나면 또 곧 10월입니다. 너무 덥죠. 너무 더워서 지금 미국에서는 거의 40도 정도 올라간다고 해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미국 관리해서 미국을 가는데, 미국에 가게 되면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방송을 못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뭐 중간중간 쇼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뉴스를 보여드릴 건데, 지금 바이낸스에서 CATA라고 하는 그 플랫폼을 지금 이제 런치풀을 하고 있어요. 잠시만요. 이건데 읽을 땐 CATA, 읽을 때 카티즌이라고 얘기합니다. 카티즌이라고 읽는데, 이 카티즌이 뭐냐? 항상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톤 기반의 코인이 상장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언제 상장이 되느냐? 상장이 안 됐어요. 예고도 안 나왔고. 상장은 9월 20일 상장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이죠. 9월 20일 저녁 8시쯤 상장이 될 겁니다. 저희가 예측하고 있는 가격은 가격을 어떻게 예측하느냐를 하지만, 전문가들이 예측을 할 때는 보통 코인 발행률이나 이런 것들을 좀 시세를 방영해서 0.25달러에서 0.5달러 정도 보고 있어요. 근데 상승을 크게 하면은 처음에 상장될 때 0.5달러 정도에 상승될 수도 있습니다. 연말까지 목표가를 1달러라고 잡고 있습니다. 카티즌. 장기적인 예측으로는 2030년까지 6년까지 뭐 카티즌을 갖고 있을란가 어쩔란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최대 10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약 20배네요. 20배까지 올라갈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카티즌 코인은 무엇이냐? 플레이어가 게임 내 토큰을 획득하면 가상 고양이를 키우면서 이것들을 시키는데 이제 텔레그램 기반으로 만드는 코인입니다. 생태계의 플레이 투 언이죠. 플레이 투 적립 모델로 하고 있고 2025년도에 AI 통합으로 경험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게임 내에 이 통화가 사용이 된다고 해요. 자, 여러분, 카티즌이라는 코인은 오를까요? 아니면은 휘청휘청할까요?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겠죠. 하지만 확실한 거는 톤 코인 기반으로 해서 코인이 무진장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비단 바이낸스에서만 상장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바이비트 여기 있죠. 바이비트에서도 상장이 된다고 합니다. 바이비트, 해시키 글로벌, OKEX, MEXC, 게이트.io 이런 데서 다 동시에 상장한답니다. 물론 바이낸스에서 최초 상장을 하죠. 그래서 BNB 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번에 카티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한 번 더 얘기했었죠. 카티즌 말고 햄스터 컴뱃은 런치풀이 20일부터 시작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되진 않았지만.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대형 거래소에서 이제 카티즌, 이제 CATA 이게 상장이 되는데 예전에는 ICO라고 했어요. ICO라고 했고 그 다음에는 IEO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건 뭐냐면 이제 코인을 사전에 투자를 받아서 상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젤 투자처럼 예전에는 이제 이더리움 2017년도에 ICO가 되게 붐이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ICO가 불법이에요. 그래서 ICO는 지금 이제 불법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시민권자는 ICO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런 용어 대신에 TGE라고 합니다. TGE라는 이름은 뭐라고 하냐면 토큰 제너레이션 이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큰을 처음 발행을 해서 유저들에게 에어드랍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코인을 만약에 초반에 판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유사수신에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나라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든지 걸리면 막 작살납니다. 막 엄청나게 벌금을 때려 맞아요. 톤도 벌금을 맞았었거든요. 그 자기들이 번 돈을 다 냈거든요. 그리고 지금 소송 중인 리플도 그렇죠. 리플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그렇고 다 한 번씩 그런 ICO라는 걸림돌이 이제 미국에서 다 걸어가지고 벌금 한 번씩 다 내서 그래서는 이제 판매를 하진 않고 토큰 제너레이션 이벤트 TGE라는 이제 플랫폼을 사용해서 이제 사용자에게 적절한 에어드랍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TG와 상장을 약간 섞어 쓰고 있긴 있지만 어쨌든 토큰이 처음 세상에 나온다는 겁니다. 이제 카티즌 여러분들 보시면서 좀 주목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바이낸스에서도 지금 이거 하고 있거든요. BNB를 가지고 있으면 카티즌을 이제 에어드랍을 해줍니다. 지금 참가자가 100만 명 넘게 161만 1670명 정도 이제 저도 여기 이제 했거든요. 여기에다가 이제 락업을 걸었어요. 그리고 FDUSD 여기서 FDUSD가 20%, BNB가 80%예요. 총 유통량에서 에어드랍하는 물량에서 BNB에서 이제 수량 배분해서 80%를 주고 FDUSD는 여기서는 20% 줘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BNB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조금 더 가치가 있지 않겠나. 그리고 BNB 저희가 또 바이낸스 연구소잖아요. 그래서 친구가 안 그래도 좀 재밌는 얘기를 하던데 쇼츠에 계속 얼굴이 나온다. 좀 많이 봐주세요. 그래도 아무래도 많이 봐주셔야지 방송을 준비하는 힘을 얻고 그리고 저희가 이런 자료들을 준비하고 이제 생각하고 이제 연구하는데 좀 더 힘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코인을 투자하는 거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정보를 취합하는 건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희들이 여러분 대신해서 자료들을 모아주고 그리고 이렇게 상장하기 전에 미리 정보를 줄 수 있고 그리고 상장 예상할 수 있는 금액을 알고 투자를 하는 것과 모르고 투자하는 것들은 자신의 기준이 있다 없다라는 것 때문에 투자의 결과는 명확하게 차이가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투자를 하는 이유는 분명 자기들이 이제 임금을 받고 있지만, 우리가 한국에서 돈을 벌고 있지만 우리나라 자체가 이제 세계 경쟁력을 보다는 조금씩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명목 임금, 가치라고 하죠. 그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가치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돈, 이렇게 피아트 머니라고 하죠. 이것들을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제 바이낸스, BNB에 패깅을 해서 이 돈들을 잘 불려 나가는 것들이 투자에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 1위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상장 현물 지수 ETF가 다 이제 주식시장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현 시장의 흐름에 정말 많이 좌지우지되고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가 계속 지켜볼 때 지금 현재로서는 시장과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흐름이나 세계적인 정세나 기사에 더욱더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 또 내일 또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스.